연금, 공무원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직장 가입자라도 직장보험료 외에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합산 소득 2천만 원에 어떤 소득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건보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은퇴 후 가장 무섭다는 건보료, 대적하는 방법, 연금 이야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대기한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안 내던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무서워서 연금을 적게 받으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선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국민연금 수령 액수를 줄이려고 국민연금을 최대 30% 가까이 감액해서 당겨서 받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연간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평생 내야 한다니까 연금 액수를 줄여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합산 소득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부부 각자 따진다는 겁니다.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경우는 첫째,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잡히는 경우, 둘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셋째, 재산과표가 9억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앞 숫자를 따면 129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각자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따져서 모두 통과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다른 건 다 통과했는데 아내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아내는 탈락하고 남편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둘 다 모두 통과했는데 남편의 재산 과표가 10억이라면 남편만 탈락하고 아내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통과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 과표 9억까지는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9억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고 5억 4천 넘으면 조건부 탈락입니다. 5억 4천만 원 넘었지만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서 재산 과표란 공시가격의 60%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의 60%이니까 시가로 20억짜리 아파트도 재산 과표 9억 넘지 않습니다. 재산 과표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은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부부 각자 따져서 통과한 사람은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탈락한 사람은 건보료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은 다릅니다. 둘 중 한 사람만 탈락해도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남편 소득이 연 2,100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탈락하는데 이때 아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더라도 동반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조건은 합격한 사람은 통과하는데 소득은 부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만 탈락하면 둘 다 자동 탈락합니다. 남편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이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겨서 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계속 연금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그리 되면 연금 액수만 깎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계산기 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한 사람만 탈락하면 둘 다 자동 탈락하지만 재산은 통과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남편 재산은 어차피 기준을 초과했고 아내는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에서 턱걸이해서 조금만 줄이면 아내는 피부양자 가능성이 있다면 아내의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다든지 부부간 증여를 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세금이나 등록세, 취득세를 고려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라면 사업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1천만 원으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진 않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1천만 원까지는 과세소득이 잡히지 않거든요. 재산이든 소득이든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직장 가입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아내 임대소득이 연 1,500만 원이다. 이런 경우 상가를 공동명의로 하면 아내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합산소득 2천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이배사, 근영기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다 합해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탈락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합산하는 게 아니고 몽땅 합산합니다. 이 기준을 연 336만 원으로 내릴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릴 때도 몇 년간 간 보고 결국 1,000만 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팩트체크가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도 건보료에 잡히지 않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게 최상이라고 봅니다. 336만 원으로 기준이 내리든 말든 이런 생각으로 미리 대비하시는 게 나중에 배신감 안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금융투자는 연금계좌와 ISA 계좌에서만 합니다. 아무튼 현재 기준은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몽땅 합산한다 입니다. 세후가 아니고 세전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 1,000만 원까지는 잡히지 않고 임대사업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원까지는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입니다.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고 세전 총급여 몽땅 합산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합산합니다. 여러 가지 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만 소득으로 합산하고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과 같은 비과세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50%만 반영하나요?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50%에만 부과하지만 소득이 2천만 원 되는지 따질 때는 전액 세전 금액으로 포함합니다. 기타 소득도 필요경비 제외하고 포함합니다. 실제 경비가 들었는지 따지지 않고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50에서 60% 공제하지만 기타 소득은 60에서 80%를 공제합니다. 정리해보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이런저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000만 원 초과 시 몽땅 합산한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합산한다.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 몽땅 합산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세전 금액으로 몽땅 합산한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제외하고 합산한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부부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탈락하면 두 사람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한꺼번에 가구별로 부과한다 입니다. 부과할 때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100% 다 부과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에만 부과합니다. 여기에 재산과 4천만 원 초과 자동차가 있다면 따로 건보료를 계산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따질 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세전 금액으로 몽땅 합산하고 피부양자 탈락해서 건보료 부과할 때는 국민, 공무원연금의 50%에만 부과한다. 재산과 자동차는 따로 점수표에 의해 계산을 별도로 합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보수 외 소득을 계산할 때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 따질 때랑 같습니다. 직장 다니는데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것도 기준이 3,400만 원이었는데 2022년 9월부터 2천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할 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몽땅 부과하는 건 아니고 초과한 금액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 임대소득 1,500만 원이라면 보수 외 소득이 3천만 원이죠.
이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 59,000원 정도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같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재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냅니다. 그런데 만약 보수의 소득으로 금융소득 1,200만 원, 공무원연금 1,800만 원을 받는다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겠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수의 소득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하니까 1,000만 원 곱하기 7.09% 나누기 12개월 하면 약 59,000원입니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소득은 몽땅 부과하지만 공무원연금에는 50%에만 부과하잖아요. 금융소득 1,200만 원대 연금소득 1,800만 원의 비율이 4대 6이니까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부과 대상 1,000만 원 중에 40%인 400만 원은 다 부과하고 60%인 600만 원은 절반인 300만 원만 부과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절반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별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방식이 변경된 건 아시죠? 소득과 재산의 점수표에 의해 부과했었는데 작년부터 소득은 직장가입자랑 똑같이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올해 기준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7.09%입니다. 지금은 지역가입자도 똑같이 이런저런 소득에 7.09%를 곱합니다. 다른 건 직장가입자는 절반은 회사가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내가 몽땅 다 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장가입자는 빌딩이 100억짜리가 있어도 그 빌딩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짤이 없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아무튼 직장과 지역 형평성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은퇴하면 건보료가 무서우니까 은퇴 전에 임대소득 같은 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금융자산은 모두 연금계좌와 ISA 계좌로 피신시켜 놓으십시오. 그래도 금융자산이 넘친다면 브라질 달러 채권 같은 완전 비과세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은 항상 연금계좌와 ISA 계좌입니다. 세금 혜택, 운용수익, 연금준비, 건보료와 세금 절감, 좋은 점이 무려 4가지나 되네요. 제가 연금계좌와 ISA 계좌를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연금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면 연금부자 됩니다. 은퇴 후 40년 연금부자로 축복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